예,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참 유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인데 6.25 때 부산을 만약 잃었다면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또 유엔의 그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그 마지막 안식처가 이제 부산인데 저도 오늘 여기 그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그 캐나다에 있던 그 6.25 참전 용사가 매년 11월 11일이 되면은 한국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올리는 그 턴 투어드 부산으로 우리가 그 고개를 향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늦게 그 턴 투어드 부산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 듣고 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유엔군을 기념하며 그리고 유엔군과 한국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원래 전공이 전쟁론입니다. 전쟁론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쟁론을 가리키라고 그러지 않고 전쟁론에 가장 반대되는 과목을 가리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제기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실패할 때 전쟁이 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가 전쟁에 대해서 별로 맥을 못 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북한이 유엔 말 듣습니까? 유엔이 아무리 뭐 결의안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도 그거 북한조차 우리가 생각해 북한이 별로 강한 나라가 아닌데 북한이 말 안 듣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이 났을 때 그 규탄안을 유엔에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왜? 반쪽은 이스라엘 편이고 반쪽은 하마스 편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에 유엔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도 안 한 나라인데 유엔을 공휴일로 정했다가 1976년에 공휴일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제 유엔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이 9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엔을 휴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무슨 유엔을 이렇게 크게 기념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976년에 유엔에서 탈퇴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입도 못한 나라가 무슨 또 탈퇴를 하냐? 탈퇴는 아니죠. 그 휴일 공휴일에서 그냥 뭐 기념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일단 달력에 빨간 색깔로 나오는 날에서는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엔이 이제 회원국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193개국 아닙니까? 회원국이 점점 많아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6년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 숫자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유엔 회원국 숫자하고 비슷해요. 유엔에서 싸우면 우리가 북한한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엔 회원국 대부분 가입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외교를 엄청나게 북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은 식민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반대하고 영국에 반대하다 보니까 북한의 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76년에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 뭐 유네스코라든가 뭐 이런 데 가입을 한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반발하면서 유엔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은 사실은 국제정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 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전쟁을 한다라고 이스라엘 전쟁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유엔이 지금 현재는 국제 문제에 그렇게 그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유난하게 유엔이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우리의 큰 목표인 통일에 나는 유엔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일한국을 만드는데 유엔이 진짜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유엔은 정말 소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가서 유엔 본부 건물 가보셨습니까? 유엔 본부 건물이 그 허드슨 강 옆에 정말 80층짜리 멋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참 그 건물들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념물들이 아주 좋아요. 거기 가 보면은 그 최근에 만들어 놓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서양의 기사가 창으로 용을 찌르는 그런 그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이 조각이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용은 이제 나쁜 거고 그 기사가 이제 용을 죽이는데 그 만든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되기 전에 서로 그 군비 축소 협정을 하면서 그 소련의 SS-20이라는 미사일을 폐기를 시키고 미국은 퍼싱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일을 녹여가지고 나온 쇳덩어리 가지고 이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데 좀 조크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93년 무렵입니다. 그때 유엔을 가서 방문을 했는데 그 회의 기간 중이었는데 내가 아까도 농담을 했지만 까맣더라고요. 회의장이. 까맣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엔 참석자들이 뭐 대사도 와서 앉아 있고 외무장관도 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나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엔이 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아프리카 나라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원하는 안건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유럽, 이스라엘, 미국이 원하는 안건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어느 나라가 나쁜 짓을 하면은 규탄을 하죠. 규탄 성명을 내죠. 유엔 결의안 해가지고 제일 나쁜 규탄 성명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유엔이 그동안에 지금 2023년까지 1945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73년째 되는데 제일 나쁜 규탄안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이스라엘 1등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있으면 이스라엘은 못 살아요. 유엔에 살아야 되려면 이스라엘은 자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규탄을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1970년대 중반에 직접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유엔 초계에서 당신네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 거다. 근데 우리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 유엔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유엔이 많이 변질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 결의안이라는 것이 북한이 아무리 유엔 결의안해도 북한조차도 코웃음을 치는데 별로 이제 기여를 못하죠. 유엔군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많이 가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그 하늘색 헬멧을 씁니다. 블루 헬멧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어떤 학자가 유엔의 평화유지군을 뭐 하는지 조롱을 하는 글을 봤는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하는 일은 쭈그리고 앉아서 요리하는 일이다. 시팅 아니면 쿠킹이라는 소리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에 처음으로 유엔군이 전투를 했다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유엔군들 중에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딱 한 군데라는데 제대로 전술을 하고 침략군을 무찔러 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유엔의 큰 도움을 받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유엔의 마지막 도움은 우리가 이제 통일하는데 유엔이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이제 1948년에 1945년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 많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부를 만들자. 그래도 말이 안 되고 선거를 하자. 그래도 말이 안 되고 전부 다 뭐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유엔이 미국이 한국 문제를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해결을 못하니까 유엔한테 넘기자. 유엔이 이 나라를 만드는데 와서 다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선거가 1948년 5월 12일 선거인데
그때 그 유엔이 와서 그 선거하는 것도 다 감시를 하고, 그리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성립을 하는데, 성립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유엔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독립국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도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 때문에 이 지구상에 정말 그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뭐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뭐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쭉 앞에 있는 것들 그냥 넘어가고, 1948년 12월 12일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이제 독립을 정부 수립을 했죠. 그리고 유엔은 매년 겨울에 열리니까, 늦은 가을에 열리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열린 2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합법정부 결의안, 그래서 그 195호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유엔은 대한민국의 산모 또는 산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유엔이 우리나라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느냐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영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한국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국제법 학자인 재성호 교수 그 해석한 것을 보겠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연단의 감시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선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만 선거를 감시했고, 그래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그러한 유일한 합법 정부.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유엔이 한국만을 합법 정부로 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올바른 해석은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그 유엔의 뭐 문장이라고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는 복수의 정부 가운데, 그때 북한도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통성을 보장해 준 겁니다. 원래 말이죠. 어느 나라가 나는 나라야, 내가 독립을 선포했는데 유엔이라는 이런 기구가 생기기 전에 그 국가가 국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당대의 강대국들이 너 나라야 그러면 국가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이후에는 유엔이 너가 나라야 그러면은 국가가 되는데, 남한하고 북한 둘 중에서 남한을 네가 나라야라고 유엔이 해줬다라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생기면서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됐는데, 그것이 그 유엔이 해준 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역사 우리가 역사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6.25 때 얘기입니다. 6.25 때 한국 전쟁. 이거 지금 제가 거꾸로 돌렸군요. 한국 전쟁 났을 때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났는데, 새벽 4시에 났는데 14시니까 딱 전쟁 난 지 10시간 만에 그때 트리거블리라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를 개최하고, 유엔은 침략에 직면한 한국의 평화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찬성 9, 반대 0, 기권 1. 여기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 5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결석했으니까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소련은 안 왔으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네가 일부러 안 온 건지 어떻게 안 온 건지 모르지만은 안 온 거는 기권이고, 기권은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의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한 거로 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엔 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유엔 군이라는 군대는 지금은 저는
어느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X라는 나라가 침략을 받았다. X를 우리가 구해주러 유엔군을 만들자.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0입니다. 세계가 완전히 양분돼 있고 더군다나 유엔은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아마 유엔 총회에서 투표하면 하마스 지지가 더 많을 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엔군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이 창설되었다. 이건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유일한 군대가 한국에 와 있는 유엔군대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창설됐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상 유일한 그런 군대가 한국 와서 싸운 유엔군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해달라. 역시 뭐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니까 유엔이 미국한테 우리가 유엔군을 만드는데 사령관을 임명해달라. 그리고 유엔군이 유엔 깃발이라는 것은 미국 깃발도 아니고 뭐 영국 깃발도 아닙니다. 유엔 깃발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그 깃발을 사용하는 권리를 미국한테 주겠다. 그래서 미국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 여기 초대 유엔군 사령관이 되면서 그 미국 유엔 깃발을 흔드는 그런 사진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 52년 4월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죠. 트루만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침략을 정면에서 대하지 않았더라면 국제연합은 휴지화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한국은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싸우지 않았으면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는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양면의 칼입니다. 한국을 유엔이 살렸고 또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이 유엔을 살린 유엔이 그래도 평화유지의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국제연합이 실패하고 아시아가 상실되었다면 전 세계의 자유는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죠. 군대를 제일 먼저 보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가는데 영국 왕이 처음으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 왕이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앞에 70년은 여왕이 있어가지고 퀸스 스피치라고 그랬는데 70년 만에 남자가 왕이 돼가지고 킹스 스피치. 70년 만에 그 영국의 찰스 왕자가 아니라 찰스 왕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고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우리가 많이 잊고 있지만은 제일 먼저 군대를 보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물론 이제 미군이 제일 먼저 부산에 도착을 했지만은 영국은 항모 일척, 순양함 일척, 구축함 이런 것들을 해군을 보내겠다고 통보를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그리고 호주 구축함 오고 그래서 영국의 그 식민지 국가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돕는데 이제 아주 괜찮은 역할을 했죠. 그때 대만이 그때 상임이사국입니다. 중공이 아닙니다. 대만이 우리도 3만 3천 명을 한국에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때 미국 측이 그거는 너무 좀 센시티브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대만 군대를 보내면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지 모른다 해서 너는 네 나라를 지키는데 좀 신경을 더 쓰라 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엔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보세요.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로튼 콜린스 대장으로부터 유엔 깃발을 이제 건너받고 이렇게 휘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16나라가 와서 싸워줬죠. 우리 다 어렸을 때 다 그 16나라 다 외웠습니다. 미용, 오케, 뉴타벨콜, 크레토, 브룩필이남 해가지고 앞자만 하면은 이렇게 16나라가 나오는데 16나라가 한국을 도와줬고 그 외에도 의료진 보내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수많은 나라들 지금 이 부산에 묻혀 있는 이 나라 사람들한테 대해서 참 그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가보면
항상 어디 가도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쪽 그 휴전선에 가면은 거기도 유엔군 참전 그 비가 있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동상도 있는데 거기에도 나온 말입니다. Our nation, 우리나라는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을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Who answered the call? 국가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이 나라의 젊은 여인들과 남자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미국조차 그러한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유엔의 이름으로 뭐 이디오피아 군대도 오고, 여러분 저쪽 강원도 춘천 가면은 거기 그 이디오피아 전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전쟁 기념탑 옆에 이디오피아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황제가 우리나라에 한번 와가지고 그 기념탑에다가 헌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이디오피아 집이라는 커피집인데 우리가 여기 커피를 대겠다, 이디오피아 커피를 대겠다 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일부러 그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커피집에 이제 커피 마시러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디오피아가 한국이 어딘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제 뭐 좀 희생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유엔군들은 이런 그 블루 헬멧입니다. 블루 헬멧을 쓰는데 이거는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와 있던 거는 그 전쟁을 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피스키핑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를 가운데서 말리는 부대예요. 어느 한쪽을 도와서 싸워서 한쪽을 깨버리는 부대가, 침략자를 괴멸시키는 부대가 아니라 양쪽에서 싸우는 것을. 근데 지금은 이거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유엔 피스키핑에 제일 많이 가는 나라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치 아픈 나라들, 중국군이 여기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피스키핑에는 중국군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세팅 앤드 쿠킹이라고 조롱하는 경우도 보았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작년에 유엔 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말 해야 될 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엔은 창립 직후 한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나라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못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분명히 해줬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을 오랫동안 못하고 살았는데, 대통령이 유엔 가서 당신네들이 우리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고서 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가 죽게 됐을 때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네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크게 되었다.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대통령이 정말 거의 70년 만에 유엔에 가서 당신네들이 우리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만들어줘서 고맙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와서 도와줘서 고맙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고마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거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것이요. 얼마나 그 참 논리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뭐 작년 그 연설을 봅니다. 유엔에 돈을 제일 많이 낸 나라는 미국인데, 옛날에 사실 중국은 거의 돈을 안 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된다음에도 최근에 와서 조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내고, 일본이 중국보다 더 많이 냈었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그래도 중국이 2등은 내더라고요. 일본, 독일이 많이 냅니다. 근데 일본, 독일은 왜 상임이사국이 못 됩니까? 2차 대전 때 침략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독일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냈다. 미국 다음으로 역사를 다 치면은 일본, 독일이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자기가 낼 돈을 다 내는 나라가 캐나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고 미국은 낼 돈을 다 안 내는 겁니다. 러시아도 낼 돈 다 안 되고 중국도 낼 돈 다 안 되고 이거는 아마도 유엔 전체 예산에서 너네 나라 GDP가 세계의 20%면은 유엔에도 20% 내고 네 GDP가 세계의 5%면은 유엔에도 5%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비중 그 비중에서 봤을 때 못 내는 나라가 이제 미국도 안 내는 나라로 돼 있는데 미국이 말이죠. 1976년 우리가 유엔에서 탈퇴한 이후에 유엔에 대해서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어. 미국이 하는 일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잘 안 내요. 유엔 회비 안 냅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뭐냐? 유엔 사무총장은 뭐를 해야 되느냐? 매년 가을 미국 국회에 달려가서 금년에는 돈을 제때 좀 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돈을 잘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돈을 좀 제대로 내기 시작한 거가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돈을 이제 또 제대로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최근에도 미국이 유엔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별로. 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미국의 폭스뉴스 앵커 한 사람이 그거 중국어로 보내라고. 왜 유엔을 미국 뉴욕에다가 떠놓냐고 수십억 불을 미국이 내면서 그 중국어로 보내라고 그런 사람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거는 조금 황당한 질문인데 학생들한테 또는 제가 이제 강의 가서 심지어는 국방대학 가가지고 장군들한테 이 나라 8나라인데 이 8나라 다 맞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받고 반을 맞히는 사람도 못 받습니다. 어디입니까?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를 알면 요건 알아요. 스웨덴입니다. 버마, 미얀마입니다. 이거 오스트리아, 이거 페루, 이거 이집트, 이거 가나, 이거 포르투갈. 뭐 하는 나라들입니까? 모르시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7대, 9대 유엔 사무총장 매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8대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우리 마음속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엔에 드디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드디어 라는 말이 맞나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유엔의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럼 드디어라면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 지금은 기능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노르웨이, 스웨덴은 괜찮은 나라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 나라 괜찮은 나라인데 유엔 회원국이 50개, 60개밖에 안 될 때 중립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뽑는 겁니다. 그 60년대에 버마 대부분 중립국 혹은 약소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되면 미국 편이 되죠. 러시아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면 러시아 쪽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가급적이면은 중립국 또는 약한 나라. 우리나라는 왜 됐을까? 이때 바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 미국의 친구인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이렇게 국제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바로 이 사람이 트리그브 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덕분에 유엔군이 생긴 겁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너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을 만들었잖아. 유엔군이 왜 생겨? 그리고 나는 가진 않았지만 나는 반대야. 그래서 소련이 그 이후부터는 쉬지 않고 나와서 무조건 걷는 거예요.
자기네가 한번 결석을 했다가 유엔군 생기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사람 하마슐드가 되고 우탄트 총장 발트하임 뭐 해가지고 쭉 코피 아난까지 해서 요번에는 누구요? 구테흐스라는 그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유엔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말로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 뭐 최근이 아니라 오래됐는데 유엔 엉망이라는 소리를 쓴 거예요. 유엔 개판이고 또 뭐 이런 책이 더 많아요. 유엔이 훌륭하다는 책보다 유엔이 엉망이라는 책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얘기가 다른 거가 보세요. 유엔이 condemned Israel more than all other countries. 2022년까지 전부 계산해 보니까 유엔이 제일 많이 비판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아마 북한 정도 될 거예요. 북한도 매일 욕먹는 나라니까 유엔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그 구테흐스라고 발음하죠.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하마스가 공격을 한 것은 진공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한 것도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너 나가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 하마스가 유엔 총장 구테우스가 하마스 어택 did not happen in a vacuum. 뭐 그냥 빈 상태에 있으려는 거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대사가 너 나가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또 나갈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좀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반미, 반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거 보면은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연설할 때는 까뜩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연설할 때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 각국 대통령들이 와서 연설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까맣더라.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유엔에 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농담했습니다. 맞아, 자야지 평화가 온다고. 깨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졸고 있으면 평화가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화가 나가지고 혼자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1950년 9월에 공휴일로 됐다가 1976년 9월에 공휴일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엔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저는 내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엔군 사령관은 무조건 미국 사람입니다. 유엔군 부사령관은 지금 38대인데 38대 부사령관이 38대인데 38, 37, 36 그 앞에는 무조건 미군 별셋이 유엔군 부사령관, 무조건 미군 대장이 유엔군 사령관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종전선언하죠. 종전선언하자고 그러고 평화선언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선언 맺으면은 뭐가 날아가야 됩니까? 북한이 그럴 겁니다. 어이 한국 너 우리하고 평화선언 맺었으니까 미군 내보내. 한미 방위조약 철폐해 됩니다. 종전선언은 조금 달라요. 종전선언은 6.25를 완전히 끝내자. 6.25를 완전히 끝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유엔군이 끝나는 겁니다. 6.25 때 만들었으니까 우리 종전을 했는데 유엔군이 왜 있니? 종전했으니까 유엔군 나가. 근데 바로 그 무렵에 미국이 처음으로 유엔군 부사령관을 미국 사람이 아닌 장군으로 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북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2018년에 내가 지금 아까 대를 잘못 말했네요. 38, 39, 40이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37까지가 미군 중장, 그래가지고 캐나다 중장이 38대 부사령관으로 에이어스, 이 사람은 가서 캐나다 합참의장을 했더라고요. 처음으로 캐나다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캐나다의 웨이네어 중장이 취임했다. 이 사람은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전선언 이런 거랑 관계없이 유엔군 사령부는 없애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유엔군 부사령관은 호주군 해군 중장입니다. 호주군 해군 중장이 39대 부사령관으로 그래서 스튜어트 마이어 장군 제독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역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영국 부사령관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부러 미국 중장이 아닌 캐나다, 영국, 호주 중장이 이걸 함으로써 이건 미국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엔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육군 중장이에요. 이 사람이 부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40대 부사령관이 된 것이죠. 아마 41대도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무너집니다. 북한 곧 무너질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 한국군이 올라가거나 미군이 올라가게 되면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러시아군이 야 이거 너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엔 깃발을 든 군대가 올라가면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게 유엔군이라는 게 사실은 뭐 미군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아까 그 맨 앞부분에 유엔군 깃발을 쓸 것을 허락하였다.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날. 그때 그 허락을 받은 유엔 깃발을 들고 북한을 갔을 때 북한 가서 질서를 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는 군대가 유엔 깃발을 들고 왔을 때 그 정통성은 이 세계 누구도 그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엔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정통성이라든가 그리고 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것이 유엔이고 대한민국을 살려준 것이 유엔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도와준 것도 유엔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업이 통일인데 통일을 할 때도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유엔이라는 깃발을 펄럭이고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질서 유지하러 그때 정통성, 대한민국의 통일의 정통성이라든가 평화의 그 의미 이것이 아주 확실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사실 미국 사람이 뭐 아직까지 다 했는데 한국에서 종전선언 나오고 뭐 평화선언 이런 얘기 나올 때 부사령관을 다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게 앉히는 참 기발한 발상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엔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거는 참 큰 역할을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톤 투어드 부산 해가지고 부산을 향해서 11월 11일 날 전부 이제 참 고개를 숙이고 그 미국의 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는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쟁하러 왔을 때 보면은 이건 뭐 제3세계에서도 제일 후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 미국보다도 더 괜찮아진 모습을 보고 저희가 와서 싸웠던 그 의미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 감동을 받는데 유엔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뭐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주장하는 평화파리들 참 평화파리들이 많아요. 평화는 지키는 겁니다. 평화는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싸워도 평화가 오는데 안 싸우고 오는 평화는 뭡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평화입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맞짱 뜨지 않으면 그냥 얻어 터지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 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더러운 평화나 가짜 평화입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꼼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오히려 유엔군 사령부에서 그 꼼수를 미리 알아차리고 부사령관을 미국 사람이 아닌 장군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그 놀라운 사실.
유엔군 사령부의 진가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돌아올 경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엔 깃발을 펄럭이는 부대의 북한 진주 및 주둔은 국제적 정통성의 근원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특히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잘 활용하고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길을 잘 준비합시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제가 잘 지켰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